그렇다면 우리 정지웅 의원은 정책 관련해서 어떤 곳에 관심이 많으신지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서희초입니다. 서희초등학교라면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참 안타까운 사건의 장소인데요.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7월에 서희초등학교에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숨지기 직전까지 학부모의 지나친 민원으로 고통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자, 우리 정지웅 의원께서는 그때도 그럼 교육위원회 소속이었나요? 예, 그때도 교육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건을 처음 접하고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는가.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충격이 강했고. 자,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이 교권의 추락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심각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떤 학생이 그 전날 술을 먹고 숙취 라면 먹방을 하겠다고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방송을 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고 교단에서 충전기 꽂고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묵묵하게 칠판에 글을 쓰고 있는 이런 뉴스들이 또 나왔었거든요. 교권이 어디까지 무너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관심과 뭐 노력 이런 것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지웅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죠? 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했는데요. 아이들을 제일 만나는 분들은 담임교원들이 많습니다. 담임교원이 옛날에 비해서 업무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대부분 분들이 담임교원이세요. 근데 그분들의 수당이 20년 동안 동결이었고 그 전에는 2만 원 올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작년 3월 달부터 제가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서울시 조례를 내고 24년도 1월 달에 받아들여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제 담임 교원들 수당이 오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교원들 보호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바로 조례를 저희 국민의힘 시의원님들과 제출을 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여야를 떠나고 교육청에서도 수용을 하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이것도 우리 교원분들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요? 교원분들께서도 자기의 삶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퇴근하고 난 이후에 밤에 개인 핸드폰으로 우리 애가 집에 안 들어왔는데 어디 갔냐 이런 말을 전화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 카톡을 보내가지고 왜 답장 안 하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개인 핸드폰 번호가 공개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교원분들에 대해서 업무용 핸드폰을 지급하거나 요즘은 핸드폰 번호를 추가로 하나 더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아니면은 이제 담임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전에 민원인분들이 그냥 학교에 대뜸 찾아와서 교실에 막 갑자기 들어가시고 행정실에 교무실에 들어간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예약제로 해가지고 그런 교장 선생님들이 일단 첫 번째로 그런 민원인들을 응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교원한테 만나게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교권 추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단지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제 행동을 한 학생 하나가 있다 보면은 그거를 보는 많은 학생들은 그렇죠. 도대체 뭘 배우겠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잘못이 아니구나라는 교육이 될 거고 사실은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확히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커가서 사회로 나갔을 때는 우리 사회는 또
모두 수용해 주지는 않잖아요. 교권 회복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 뭐 선생님들의 뭐 권위를 세우고 옛날 과거로 회귀해서 제왕적인 그런 스승을 만드는 목표는 아닙니다. 교권의 추락은 학생들의 문제로 또 그렇진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참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지웅 의원의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머도날드입니다. 아니, 이거는 아주 유명한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 점 이름인데요. 혹시 경성님께서는 네. 그 신촌역 3번 출구에 있는 머도날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유, 당연히 가봤죠. 예전에 거기서 소개팅 몇 번 했죠. 아, 그러신가요? 제가 완전 그 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도 여기서 약속을 많이 잡았거든요. 아유, 무조건인데. 신촌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들어와서 그렇죠. 만남의 광장이었거든요. 네, 네. 그 많은 분들의 추억 속에 이제 3번 출구에 이 페이스트 푸드점이 기억이 났는데 지금은 여기가 폐점한 지가 좀 됐습니다. 거기가 폐점을 했어요? 예, 거기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도 이야, 진짜 저도 추억의 장소, 네.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네. 그쪽에서 만날 땐 항상 거기에서 만났는데 그죠, 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화면을 보고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게 참 믿겨지질 않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신촌 2대 상권은 강남 명동 못지않은 아주 최고의 상권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 신촌이 여러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1호점을 내면서 홍보를 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활기가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 1호점으로 나왔던 프랜차이즈들 유명한 곳들도 별다방 하나 빼고는 다 없어졌고요. 신촌하면 이제 연세대, 네. 이화여대, 서강대, 대학이 뭐 어디 없어지거나 이전하진다는 소식은 못 들었거든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송도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숙사도 송도에서 지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네. 사실은 이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저도 꽤 갔어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뭐 미용실, 화장품, 옷가게 이런 것들이 사실 괜히 그래 네. 한번 지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트렌드를 선도한 남자는 못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줄 알고 아, 막 이렇게 그렇죠. 기웃거리고 요즘은 뭐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네. 저희 때만 해도 상당히 순진했거든요. 그런 트렌드를 선도하던 이대가 지금은 사실 미용실 간다고 일부러 이대까지 가시는 분들을 보진 못했거든요. 특히 연세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전용 지구란 곳을 하면서 지역 상인들께서는 그것 때문에 상권이 많이 망가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요. 이게 지금 서울에는 딱 하나 신촌 연세로에 있고요. 한마디로 버스 전용 도로입니다. 그죠? 네, 네, 그 버스 전용. 외에는 다른 못 차량은 못 가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버스 전용 도로를 하면은 일반 도로랑 버스 도로가 같이 가지만 여기는 왕복 2차선이 다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그게 영향을 줄까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좀 뭐 짧은 생각으로는 네.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뭐 다닐 수 있고. 저도 그 경성님처럼 아니 사람들이 더 오기 편해지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라고 해서 그러면은 조사를 해보자.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해제했을 때 과연 상권이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은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인가 직접 해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희 시장님께도 한번 시정 질문을 드려서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해제해서 일반 차량이 다니게 해봤어요? 했었습니다. 네. 예. 한마디로 해제를 끝냈을지 일반 차량 다니게 했을 때가 6%가 더 높더라고요. 거기 사실 이 6%라는 수치가 그냥 6%가 아니라 저희가 날씨라든지 그날 뭐 뜨거웠냐 뭐 비가 왔냐 이런 것까지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판단했던 거고. 아니 그러면 확실해졌네요. 예, 조치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또 공청회를 열어서 여러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해제해달라라고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뭐 여러 층의 의견이 있을 예. 수 있으니까 이게 막 바로 그냥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상인분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이대 같은 경우에는 1층 상가만 보더라도 공실률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 정도예요. 이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해달라. 왜 아직도 관에서 우리는 죽겠는데 이렇게 민기적 되냐라고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참 추억의 장소의 대명사였거든요. 네. 사실 이 신촌 이대 하루빨리 좀 예전에 네. 그 느낌 좀 되찾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그 상인분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다면 진짜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뽑아 주십시오. 네. 예. 세 번째는 100억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어이,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이 네. 키워드로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뭐 공적인 돈이겠죠? 제가 100억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자, 과연 어떤 돈이길래 이렇게 큰 돈을 써 놓으셨는지 역시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오래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은 돈이 많으니까 학교도 더 의리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시지만 오히려 경기도 같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새로 짓다 보니까 정말 학교 시설들이 멋있고 깔끔하거든요. 생각보다 서울의 학교 환경이 주변에 비해서 좋지는 않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시설 예산을 100억이나 확보를 하신 거네요. 예, 매년 100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첫 해 예산은 이제 네. 집행이 됐을 텐데요. 됐죠. 네. 어디에 어떻게 쓰였습니까? 화병기라고 그 쪼그려 앉아 싸는 병기 아실 텐데요. 아직도 학교 현장에 그 화병기가 다 있습니다. 지금 애들은 집에서나 자랄 때 다 그 앉아서 싸는 양병기를 쓰는 문화다 보니까 그런 데서 배변하기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시켜서 네. 병기를 다 바꿔라 해서 그 예산을 상당히 많이 썼고요. 이번 예산은 그럼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저희 학교 현장에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블릿이나 노트북들이 다 보급이 되거든요. 그게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 현장까지 그런 스마트 기기가 들어왔는데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 기기 중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조금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학교 현장에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리고 신경 쓸 부분도 많고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사실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학교 현장에 교육청 공무원들과 함께 저는 갑니다. 사실 페이퍼만 보면은 이 노후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그걸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에 특별한 애정을 보이는 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출산율도 줄어들고 아이들도 줄어드는 마당에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소중하다고 느끼거든요. 학부모들 만나보면은 정부에서 애 낳을 때 돈 주지 말고 낳은 애부터 잘 키우게 만들어라. 아, 참 그게 중요하구나.